최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지난달 5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뭐 한 달여 동안 컨벤션 효과로 10% 이상의 격차를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이렇게 차이를 벌였는데 최근에 쭉 그 격차가 줄어들더니 드디어 지금 이달 중순 무렵을 계기로 해서 이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이렇게 곳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또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조금 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라는 건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세고 전반적인 추세는 예. 어쨌건 그 가족 관련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강병호 배재대 교수 빅데이터 자료, SNS하고 여론조사 융합의 척 시스템에 따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윤 후보가 51.51%고요. 예. 이 후보가 48.49%니까 이전보다도 3.0이 3점 많이 좁혀진 거죠. 전에보다는 많이 좁혀진 많이 거죠. 좁혀졌죠. 이전에 9.4고 그 전에 6.6이었고 그 다음에 3.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좁혀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빅데이터 그나마 좁혀지더라도 포지티브하게 나왔잖아요. 빅데이터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3.02% 정도 앞선 걸로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빅데이터는요 여론조사에 비해서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빅데이터도 초접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게 많이 나왔어요. 대개 12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이제 그 부인 김건희 박사를 넣어가지고 반영이 돼가지고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근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KSOI, TBS 의뢰 KSOI 보면은 12월 17일부터 18일이니까 따끈따끈하죠. 주말입니다. 주말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37.4%, 이재명 후보가 40.3%입니다. 격차가 2.9%. 그러니까 역전패죠. 역전패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 면접을 했는데 이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34.2%, 이재명 후보가 33.7%, 0.5% 차이고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선 윤 후보가 좀 앞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것도 12월 17일부터 19일 사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6.7%, 이재명 후보가 37.5%, 0.8% 앞서 있는. 앞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안이 공정에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게 윤석열 후보가 40.6%, 이재명 후보가 37.8%로 2.8% 앞서 8% 정도 앞서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죠. 근데 이제 JTBC 예.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건데 특히 이제 가족 관련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뭐라고 할까 팩트를 대입을 해서 나온 걸로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우선에 이제 큰 틀에서 윤석열 후보가 33.5%고요. 이재명 후보가 37.9%입니다. 마이너스 4.4% 지는 있네요. 여기로 보면 데드크로스예요. 데드크로스가 됐고요. 3주 전에 비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3.9%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7.1%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난 거고요. 전에는 6.6%를 이겼는데 3주 맞습니다. 전에는 그때는 37.4 대
이재명 30.8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 이제 3주 후에 네. 3주 전이면 11월 27, 28일 날 조사인데 네. 여기에는 4.4%가 진걸로 나온 거예요. 증거로 나온 거죠. 예. 네. 이게 지금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트렌드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33.5%로 민주당 31%에 비해서 2.5% 차이가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는 아직까지. 정권 교체도 마찬가지로 예. 52.9%. 유지가 39.6, 39.6%니까 13.3%. 여전히 갭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3주 전에는 20.4%에서 예, 예. 13.3%로 줄어든 겁니다. 좁혀들은 거죠. 좁혀진 거예요. 이념적으로 보면요,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6.1% 하락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중도층에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8.7%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가 그렇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은 27.8, 이재명은 36.5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 된 거고요. 세대별로 봐도 그 윤석열은 50대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이재명은 30, 40, 50대의 공이 10%씩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20대, 30대, 40대도 다 마이너스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50대에서는 마이너스 8%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고 이재명은 30, 40, 50에서 30대에는 12.8%, 40대에는 11.1, 그리고 50대에는 13%. 그러니까 다 10% 이상의 상승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완전히 뒤집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1, 2주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대로 가면은 잘못하면은 윤석열의 데드크로스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당 선대위는 내부 분탕질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JTBC 여론조사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김건희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죠? 이동호 아들이죠. 이재명 아들. 예. 그 팩터가 반영이 된 건데 설문 내용 중에 가족 문제를 이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지하는 후보의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물었더니 이제 후보 배우자하고 가족 문제 이제 꼽는 이 답변에서 윤석열은 지지층의 31.9%가 걱정을 한다고 했고요. 이재명은 지지층의 25.1%가 걱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걱정하는 게 6.8% 차이가 있습니다. 예. 부인하고 이제 아들의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인하고 아들하고는 좀 차이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있겠죠. 없죠. 네네. 그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박사 논란 사과태도 있죠. 예. 요 경우가 부정적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러네요. 예, 시기나 방식이 적절치 않다가 58.4%예요. 예. 그리고 적절했다가 34.1%니까 24.3%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가족 문제하고 별개로 후보 본인의 도덕성 문제 이제가 걱정이 되느냐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1.7%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죠. 예. The very best of the best예요. 예. 이재명은 12.2%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 문제는 없는 거야. 아무리 털어도. 그런데 후보는 특A급입니다. 문제는 지금 가족들의 가족 네. 리스크가 커지면서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네.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까도 되는 얘기했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대 이상에서도 절대적인 지지층인데 거기도 마이너스 2.5%가 그렇죠. 빠졌어요.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60대까지도 빠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말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여러 차례 출렁거릴 걸로 믿습니다만은 이번 가족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가족 문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선거 운동 예. 이제 물론 가족 문제를 가지고 물은 건 아닌데
선거운동 누가 잘하냐 하고 물었어요. 윤석열 쪽에 긍정적인 게 38% 잘한다고요. 이재명 쪽은 59.7%가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최근에 가족 문제가 주 이슈였으니까 가족 문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리스크가 나왔을 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금 늦게 이제 대응을 했고 정말 신중하게 했잖아요. 신중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나서서 나름대로 이제 사과를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 김건희 여사는 전면에 안 나섰잖아요. 거기 비해서 이재명은 당사자로서, 아버지로서 2시간 내에 사과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빨리 인정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때 대법원 3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 문제 아버지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다 내 아버지 탓입니다 하면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부자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감성팔이를 하면서 감성팔이 하는 겁니다. 감성팔이 하는데 문제는 일부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임기응변의 아주 달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게 무슨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즉각 사과를 하고 전폭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사과라는 것은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하려면 또 화끈하게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지연된 사과를 했고 네. 사과의 내용에서도 전폭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꼭 이거 사과할 일은 아닌데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갖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들을 이 시청자라든가 국민들한테 준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이 법률가의 생각이고, 이게 검사로서 생각이에요. 그렇죠. 검사로서 생각이고, 시비를 따지면 그건 아닌데. 정가사범의 이재명은 정치인이다. 사실은 조금 사입이 정치인이죠. 예,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이게 나왔는데 정치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나 예, 이쪽에서는 검사로서 대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검사로서 그런데 대응한 문제는 윤석열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거에 달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선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뭘 고치랄까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은 듣기로는요. 서로 조율도 하고 어느 것이 좋다고 이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캠프가 아니고 선대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왜 직언을 못해요? 무서워서. 말 잘못해가지고 찍히면 가니까.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은 5년 동안 고달파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니, 지금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53%가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판에 일신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그 이기주의의 발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윤석열의 해법은 뭐냐? 제가 솔로몬의 빛을 발휘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의 해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에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 이순자 영부인이 전두환 시절에 장영자 사건이 터졌잖아요. 영부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날란다. 내가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박사가 대성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 수준의 약속을 해야 돼요. 대국민 약속 뭐냐? 나는 정치 참여하지 않겠다. 정치 불참을 선언하고 이제 내조에 충실하겠다. 내조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적십자사라든지 아니면은 전국 장애인 단체 같은 데 가면은 낮은 자세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에만 전념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청와대 영부인으로 돼서도 그 일종의 그 기득권일 수 있는 그 제2부속실 폐지하고 다 그 놓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가는 정도로 돼야 국민들이 감동하고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